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추수감사절 휴장 특집으로 준비한 내용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시장에 대한 진단 살펴보겠습니다. 와우글로벌 변지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이 월가의 어떤 기업들에 대한 시선도 좀 체크를 했는데 아마존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걸로 저희가 우선 짤막하게 확인을 했는데 사실 M7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포지션 재배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대비 주가는 정말 강하게 폭등을 해줬는데 오히려 시장에 대한 지금 소프트 데이터, 심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체감 경기 그리고 어떤 기업 가치는 분리된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의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 아시다시피 2022년 말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라는 어떤 새로운 그 미래 산업이 부상하면서 기업들 간의 그 수백조 원의 규모의 캐펙스 투자, 그래서 그 B2B 투자 시장이 폭발적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소득 중하위 계층,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M7 맞아요, 네. 기업들은 반대로 막대한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오히려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런 그렇죠. 현상을 야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질 임금 정책, 그리고 이 역설적이게 AI 등장으로 지금 그 기업 가치는 증가했지만 어떤 이런 그 고용 시장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기계들이 이러한 것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런 뉴노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야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M7 기업들은 기업적으로 어떤 그 내수 기업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글로벌 기업들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외에 어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자체가 다 50% 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고 해서 이들의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네. 이 소프트 데이터와 이런 기업들의 주가, M7 기업들의 주가 간의 이런 격차를 좀 이렇게 극적으로 좀 벌린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어떤 네. 금융과 실물의 격차는 앞으로 더 좀 심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떤 소비 양극화에 이제는 연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도 조금 언급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12월 FOMC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86.9%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이 앞까지 거의 2주 정도 안 되게 남았습니다. 변수가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안심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정사실할 들고요.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페드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PC가 이제 5일날 발표되긴 합니다만 CPI라든지 고용지수는 이제 또 그 FOMC 회의 이후로 또 맞아요.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지금 86%라는 그런 숫자 안에는 좀 막연한 기대가 좀 섞여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가 불안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산시장 양극화 얘기, 그다음에 그 사모대출 시장의 팽창 이런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짜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 네. SLR 규제 완화 같은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또 주고,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이제 QT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QT 종료되고 그리고 지금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차기 연준회장, 근데 그게 이제 네. 지금 캐비넷 셋이라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블룸버그 보도에 네, 따르면. 근데 이제 캐비넷 셋이라는 인물은 네. 이 좀 친시장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들을 주면서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되면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겠지만 그때 이제 그 차기 연준회장을 발표하면서 그 충격을 좀 흡수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금리 인하를 전제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해서 캐비넷에서 유력한 이 상황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뭐 헬스케어 쪽에서도 조금 주목도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의 영향, 저희가 수혜 섹터로도 참 뭐 9월, 10월부터 얘기를 해 왔었는데 지금 기술주 외에도 좀 시선을 더 옮겨가 보자. 사실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분산에 대한 이야기 수요일에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와 이제 경기 연착률이라는 그 두 가지 기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큰 규모 막대한 R&D 비용을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비용이 감소하고 어떤 이런 그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기폭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 특히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ETF 종목 중에 XBI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티커 불러주실래요? XBI, XB? 중소형 바이오 ETF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비재 와. 쪽도 임의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로 가야 됩니다. 경기가 둔화돼도 사람들이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보다는 필수 소비 쪽으로 가야 되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K자 불황형 이런 네. 소비의 수혜를 소비 입을 수 있는 양극화에, 그래서 네. 그 어중간한 브랜드 말고 좀 확실하게 좀 가성비 아예 가성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이런 인플레 시대의 어떤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비재 중에서는 임의보다는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쪽, 그리고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는 지금 중소 바이오주를 담고 있는 ETF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XBI,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바로 12월 1일 월요일이더라고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상 12월에는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런 것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지금은 네네.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산타랠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5주간을 이제 그쵸.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평균 1.3%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950년대 이후부터 보면 상승할 확률이 75%. 75%. 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달인데 네. 뭐 연말 보너스가 좀 이제 또 들어오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할인 행사들 많이 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산타랠리를 견인하는데 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예, 일단 그 표를 네.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표예요, 이건? 월별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실질 소비 추세 자체가 코로나 이전을 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는 양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얀색 선이 이제 명목 소비고요. 명목 소비. 아래가 이제 그 노란색 선이 실질 소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래쪽 실질 소비를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골짜기가 추세자- 생긴 부분이 팬데믹 시기고요. 녹색 네. 추세선 아래에 지금 실질 소비가 그렇네요. 위치해 네.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 이 산타 랠리에 또 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산타 랠리는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2월 앞두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보다 지금 연말 소비 지출이 한 4% 정도 저조할 것이다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올해는 AI를 제외하고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그 퍼포먼스가 약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12월은 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난 거는 팔아야 됩니다. 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매도 압력이 좀 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올해는 예년보다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금 연말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앞서 소비재에서 임의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이유로 저희가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을에만 해도 러셀 지수 최고치 경신을 그래도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힘이 좀 약발이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리 중간에 이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그 시장 심리들이 바뀌었었잖아요. 지금은 심리가 다시 한번 또 바뀐 금리 순간에. 인하를 할 거라고 맞아요,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전전주만 해도 또 매파 그 발언을 매파적인 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좀 다시 또 그리고 11월 조정도 있었고요. 초부터 있었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네. 이러한 어떤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시간이 오기에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네요, 신중하게. 네. 근데 이제 그 케빈 헤셋 제가 조금 이 앞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좀 이 시장 낙관론자이거든요. 그래서 1999년도에 제가 일화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우 36,000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우가 10,000밖에 안 됐거든요. 와, 엄청난. 예, 근데 이제 강세였네요. 36,000을 갈 것이다라고 네. 책을 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공교롭게 그 IT 버블이 터지면서 아이고야. 시장이 폭락하고 이제 좀 조롱거리가 됐었던. 타이밍이 좋지 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인물이고 최근에는 그림자 연준 의장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림자 연준 인양이 뭐냐면 파월의 이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를 해서 이 식물인간을 만들고 네. 그림자 연준 의장을 활동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좀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 센 이야기네요. 사실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네.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아, 주식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물가에 대한 압력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인플레 헤지 그래서 이런 좀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또 그런 시기가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케빈 헤셋 의장으로 발표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늘리자.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에는 반장만 열리게 되는데 좀 시장에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월가의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휴가를 갑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연차 쓰고 막 캠핑한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좀 컴퓨터들 거래들만 좀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철칙 중에 하나인데 남들 쉴 때는 나도 쉬자라는 게 이제 제 철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투를 하는 날은 아닌 것 같고 정찰을 좀 해야 되는 날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TS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 추수감사절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SNS 같은 데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오픈 때 매장의 인파가 뭐 얼마다 매출이 그런 어느 정도 숫자가 났다. 찍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는 보고 시장은 우리도 좀 쉬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개장 코앞에 두고 빠르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시장 공부할 수 있는 방법만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시장 전략 함께하는 방법 전화 02-3490-5049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지표와 어떤 데이터들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지금 시장 전단 그리고 12월 전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